자, 이거 약간 날짜가 지났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한 번은 또 이 슈퍼 레전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싶어서 이 영상을 저희가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게르트 밀러, 네. 골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진 게르트 밀러가 이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사실 2015년쯤부터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몸이 좀 편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8월 15일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정말 많은 인물들의 추모가 있었고 특히 그렇죠. 분데스리가는 위대한 레전드를 이번 라운드에 다 추모를 했죠. 네, 위대한 어떤 이 선수도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 전 불과 얼마 전에 호날두랑 메시 같은 선수들이 등장하기 전에 대다수의 골 기록을 찾아보면 어린 마음에도 축구 보면 다 밀러야 다. 맞아요. 다 게르트 밀러고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게르트 밀러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정도 수준으로 이 사람 이퀄 골 폭격기, 네. 골 넣는 기계 그쵸.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한 시대를 진짜 풍미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 사실 이 선수가 공격수로서 따졌을 때는 176cm 예. 키가 좀 애매한 편이긴 합니다.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작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 축구에서는 인상을 남기기 힘든 키였다고도 봐야 되겠고 여기에 더해서 뭐 드리블이나 패스 실력이 그 당시 시대에서 일취월장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골 감각이 너무나도 위대했다. 네. 골을 찾아 들어가는 그 특유의 위대한 움직임, 위치 선정이 있었기 때문에 게르트 밀러는 그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네. 그래서 골 폭격기라는 어떤 칭호를 얻게 됐고요. 제프 마이어, 프란츠 베켄바우어, 여기에 파울 브라이트너, 칼 하인츠 루메니게까지 함께 바이에른 뮌헨의 황금 시대를 만들면서 진짜 와 화려하다 화려해. 화려하죠 이름들이. 예. 와 이 축구계를 수놓았던 레전드들이 이때 다 여기 있었던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구단의 어떤 스피릿이 네.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프라이드가 안 높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콧대가 높은 거 안 높은 게 이상하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네. 그 선수들이자 위대한 레전드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970년대 요한 크루이프가 중심이었던 아약스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그 당시 바이언, 아약스 황금 시대도 열었고 또 당연히 서독과 네덜란드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매치업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주요 기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4번의 우승, 포카에도 4번의 우승, 그리고 유러피언컵은 3번의 우승인데 3연패를 달성을 했죠. 이 73년부터 76년까지 3연패를 쭉 달성하면서 기록을 쌓았고 그리고 컵 위너스컵, 인터컨티넨탈컵, 레기오날 리가의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서독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는 유로 우승 1번 그리고 피파 월드컵 1974년 월드컵을 우승하면서 대표팀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는 이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 7번, 유로피언컵, 이제 UEFA 챔피언스 리그의 득점왕 4번, 피파 월드컵 득점왕 1번. 대단하다 진짜. 야, 네. 이거는 뭐 UEFA 유로 득점왕 1번, 유로피언 골든부츠 2번, 그리고 발롱도르 1970년대 1회 수상. 이게 참여한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다 득점왕을 했어요. 그 게르트 밀러에 대해서 평가를 보면 저도 이 선수의 현역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같진 않은데 그 설명들을 보면 누구랑 약간의 유사점이 있냐면 인작이랑 조금 비슷한 유사점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대단히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골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넣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아르센 벵거가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가 있는 순간 그 공을 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공격수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격수 골 이 정도 넣죠? 축구 못해도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축구를 잘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기술 이런 게 있으면 뭐해.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는 스포츠고 공격수는 골을 넣으려고 많은 이적료와 많은 주급을 주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 게르트 밀러만큼 순수한 어떤 그 공격수의 의미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어쩌면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그 후대에는 약간 인자기가 비슷한 어떤 느낌을 주었다. 네, 비슷한 유사한 이득이 다 똑같은 아닌 스타일상의 약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인자기도 그냥 좋은 위치에 서 있을 뿐 공을 잘 못 찬다. 그렇죠. 근데 골 넣잖아. 그렇죠. 그래서 게르트 밀러도 특출난 어떤 패스나 드리블을 가진 건 아니지만 네. 아까 얘기드린 그 골 위치 선정과 결정력만큼은 누구보다도 특출났다. 네. 그 힘으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좀 많이 표현을 봤던 것 같아요. 축구 관련 서적과 같은 부분에서는 좀 많이 서술이 되어왔던 내용이었고 전술이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냥 골을 넣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없다. 이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독일 분데스리가 427경기 365득점. 네.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2위인데 276골. 이거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아직
그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밀러가 가지고 있는데 레비가 이거 따라잡기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거의 한참 남았어. 아직도 100골 거의 100골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흔치 않죠. 네. 네. 한 3시즌, 4시즌을 지금처럼 계속 뛰어야 가능한 어떤 기록이라고 보이고 유러피언컵은 35경기, 34골. 네. 물론 이제 후대에 엄청난 또 다른 후발 주자들이 들어서면서 챔피언스리그 역대 득점에서는 후순위로 많이 밀려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 수와 골 수를 보면 35경기, 34골. 대단한 지분이죠. 네. 그리고 71, 72 시즌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인 40골을 기록했는데 요게 이제 지난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깬 기록이죠. 41골로 한 골로. 네, 타이를 이루고 그 뒤에 어렵게 마지막 라운드에 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 타이를 이뤘던 기록에서 단독으로 레반도프스키가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건 뭐 약간 그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본인의 기록이 본인이 또 아끼는 후배가 또 레반도프스키는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팀이니까 네, 바이언 또 여기에서 기록을 깨는 거를 또 행복하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 기록도 이제 얘기할 텐데 1972년에 한 해에 85골을 기록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게 언제 깨지겠나? 이제 안 깨지겠다 안 깨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기록을 메시가 한번 했죠. 2011-12 시즌에 91골. 이게 한 해였거든요. 그 해. 한 해? 그 해에 91골을. 이게 1년 기록인데 나는 이걸 보고서 5류인 줄 알았어. 이게 말이 되나? 그래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해냈었던 메시고 그때 그 밀러가 축하를 했었어요. 그래. 대단한 어떤 기록을 썼다. 내 기록 깨주다 약간 멋있다. 그래. 고맙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독일 축구 대표팀 통산 62경기 68개의 득점. 그러니까 경기 수보다 골이 대부분 많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월드컵 13경기 14골. 네. 이 월드컵에서조차도 경기 수보다 골 수가 더 많습니다. 유로 2경기 4골. 그리고 호나우두의 등장 전까지 월드컵 최다 득점자의 기록을 게르트 밀러가 갖고 있었죠. 호돈신 들어오기 전에. 네.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은 이제 클로제가 가지고 있고 밀러의 활약이 위대했던 이유는 역시나 소속팀과 대표팀을 가리지 않고 어느 무대에서든 위대한 활약을 했다는 점. 그리고 큰 경기의 사나이였다는 게 그래요. 이 큰 경기의 어떤 지표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다양한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빅매치에 강한 선수가 진짜 스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진짜 신계 아니면 뭐 월클이다 그런 선수는 대부분 빅매치에 강해요. 그렇죠. 게르트 밀러의 경우도 딱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71-73 시즌 유로피언컵 단일 시즌에 11골을 넣었습니다. 네. 단일 시즌 11골. 아쉽게 그때 당시 8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11골이고요. 73-74 시즌 유로피언컵 결승에서만 2골을 넣으면서 대회 전체 8골의 득점. 이게 아마 이때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경기 수가 예전에는 요즘보단 적어요. 맞아요. 요즘은 경기 수를 되게 많이 늘려놨잖아. 오히려 더 늘리는 추세고. 조별리그도 이렇게 막 만들고 예전에는 왜냐하면 조별리그 한 다음에 8강에서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예전이 경기 수가 일반적으로 더 적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참가팀이 차이가 있죠. 맞아. 그 당시 유로피언컵은 완전한 우승국가, 우승팀만의 어떤 맞대결이었는데 지금은 상위권 팀으로 이게 범위가 더 넓혀진 거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이 지금보다는 경기를 좀 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골들의 기록이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회 전체 8골로 73-74 시즌 유로피언컵 우승에 견인을 했었고 74-75 시즌 그 다음 시즌에도 결승에서 득점을 하면서 바이언의 2연패 그리고 그 다음에도 결승은 아니지만 4강 레알전에서 3골을 넣으면서 바이언의 유로피언컵 3연패를 주도했던 게르트 밀러였습니다. 그리고 서독 대표팀으로 넘어가 보면 대표팀 기록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1970년 월드컵 대회 전 경기 모두 득점 단일 대회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4강까지 올려놓았고요. 1972 유로 이때 유로는 본선에 4팀만 올라갔던 때예요. 야 진짜 빡세다. 네, 그러니까 이때 유로를 보신 분들은 지금 막 참가 교구가 엄청 늘어나 있잖아요. 약간 되게 지지부진하게 보실 것 같아요. 24개 나라에 24개 나라에. 그러면 진짜 4강부터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도 우리가 형철이는 좀 많이 어렸을 때지만 저도 유로 2008을 봤으니까. 그래, 그럼 좀 전으로 돌아가면 토너먼트가 8강부터 시작이었어. 맞아요. 16개국이 들어와서. 빡 쪼이는 느낌이 들거든. 네. 근데 월드컵도 앞으로 더 늘어난다 그러고 약간 좀 오히려 좀 참가 개국을 늘리고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플러스 돈. 그죠. 그치. 네. 저는 포장성 멘트고 명분이 좋은데 명분 그 틀린 말 아니니까. 근데 사실 돈이죠. 매치 무조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늘어나니까.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밀도 있는 경기는 사실 참가 수가 적으면 생기지 좀. 그렇죠. 근데 이때는 무려 4팀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4강이죠. 자, 본선 그래서 2경기밖에 없는데 2경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4강에서 2골, 결승에서 2골. 나란히 2골씩 넣었고 팀의 우승에 이제 견인을 한 게르트 밀러였고요. 1974 월드컵에서 7경기 4골로 또 팀의 우승에 견인을 했습니다. 당시
요한 크루이프가 있었던 네덜란드를 상대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결승에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장면을 남겼고 이때 이제 크루이프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고 한 시대를 풍미할 어떤 전술적인 트렌드를 쥐고 있었던 네덜란드와 크루이프였지만 아쉽게 이때 월드컵 우승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걸 가로막았던 게르트 밀러의 서독이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철이나 저나에서 현역을 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어떤 식으로 뛰었는지 다 알지는 못해요. 볼 수 있는 거는 비디오 영상 자료 정도뿐이지만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얼마나 축구사에 대단한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막 비극적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막 비통하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또 이런 대단한 레전드가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좋은 곳에 가서 네. 편히 쉬면서 또 후배들 축구하는 거 잘 보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게르트 밀러 대단한 기록의 사내 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